과연 그렇다면 그 녹조 현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될까? 실제로 이 녹조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 일사량 강수량에 따른, 그러니까 강수량이 적거나 아니면 일사량이 높은 이러한 기상요인, 그다음에 체류 시간이 장기화로 인한 그 생물학적 요인, 그다음에 그 영향염에 의한 그 수질 요인에 의해서 녹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 녹조 현상이 발생해서 이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이 남조류가 가진 이 독에 의해서 이 독이 만약에 그 하천이나 하구에 흘러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 생물들의 영향을 미쳐서 생물들의 축적을 하게 됩니다. 또한 이 하천이라든지 호수에서 그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도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하천을 원수로서 그 수돗물로 이용할 때도 역시 정부 처리에 그 엄청난 그 문제점을 일으키리라 생각합니다.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그 제어 방법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. 뭐 크게는 간접적 방법과 직접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, 이 부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종류의 방법을 이용해서 현재 그 남조류와 독소를 제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 실제 그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남조류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확언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뭐 제가 여러 가지 문헌에서 찾아서 이런 식으로만 보여드리는 걸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매진말인데요.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상성 남조류, 제가 계속 이번에 그 연구 결과라든지 발표를 할 때는 그 마이크로시스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, 이 마이크로시스틴 외에도 그 실린드로포목신 내지는 노주랄린, 아나톡신 같은 독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,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독소 중에 하나가 이 실린드로스포목신이라는 독입니다. 이 독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시스틴과 비교를 할 때, 이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세포 내부에 마이크로시스틴을 가지고 있고, 그다음에 세포가 죽음으로 인해서 세포 내에서 세포 밖으로 용출되는,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, 이 실린드로스포목신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가 일부러 밖으로 내보내서 그래가지고 그 외에 그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이 좀 더 성장하는데 유리하고자 합니다. 즉 다시 말하면 이 실린드로스포목신을 생성하는 이 세포가 있으면 이 실린드로스포목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부러 배출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실린드로스포목신을 가진 그 세포가 있을 때는 그 실린드로스포목신이 그 물 자체에 그 녹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이 유독 남조가 그 여러 가지 그 동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이 퇴적층에 축적이 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자세히 본문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, 저희가 그 연구한 결과 그 알럼을 사용해서 이 남조류를 침전을 시켜가지고 제거할 경우에 그 애초에 초기에 그 침전을 시켰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, 이 장기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그 가라앉은 세포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세포막이 깨져서 거기서 독소가 다시 용출되는 현상을 저희가 확인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알럼 같은 그 침전제는 사용을 좀 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서 동물의 그 생존에 영향에 대해서도 제어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여기에는 이제 축적을 하니까.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일단은 그 녹조 발생을 제어하고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점오염원 내지는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그 부영양화에 대한 대책이 가장
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